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겠습니다. 유럽 축구에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맨시티가 UEFA로부터 챔피언스 리그 2시즌,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UEFA에서 주관하는 유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를 2시즌간 출전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현재 이 상황을 공식 발표한 맨시티 계정은 어마어마한 글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다른 팀 팬들이 와서 심하게 약올리는 상황입니다. 이건 잘못을 한 클럽에게는 정당한 징계일지 모르겠지만 그 팀을 응원하는 팬들의 마음에는 비수를 꽂는 일이기에 오늘은 이 반응에 대한 전달은 하지 않으려고 하니 부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번 사건의 간단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축구연맹 UEFA가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맨체스터 시티의 향후 2시즌간의 UEFA 주간대회 참가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UEFA에 제출했던 Financial Fair Play, 즉 FFP 관련 서류에 위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제출 서류가 조작된 것이라는 거죠. 이 조사의 시작은 2018년 11월에 독일의 데어 슈피켈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보도에서 맨시티의 재정 비리가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고 그 이후 UEFA의 클럽 파이낸셜 통제기관인 CFCB가 조사를 한 후 이번 결과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발표에서 맨시티가 2012년부터 2016년 동안 스폰서십 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입을 과다 책정해 재정적 페어플레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FFP 규정은 번 만큼 써야 한다는 규정인데 맨시티는 선수 영입에 더 많은 돈을 쓰기 위해 더 많이 번 것처럼 수익을 사실보다 크게 잡은 것이죠. 이 방식으로 이적 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이 7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977억이라고 합니다. 스페인 언론 아스에 따르면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선수를 판매했을 때보다 4배가 넘는 지출로 FFP 규정을 대놓고 무시했다라는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영입된 선수들이 케빈 데브라이너, 라임 스털링, 니콜라스 오타멘디 등 9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선수 판매 금액은 6,740만 유로로 약 864억 원을 벌었는데 반대로 선수 영입 비용으로는 2억 유로, 원화로 약 2,564억 원을 썼으니 FFP 규정을 위반해도 너무 크게 위반한 거죠. 조사 마지막 해인 2016년도에는 펩 과르디올라의 첫 시즌이었는데 이때에도 존 스톤스, 르로이 사네, 가브리엘 제주스, 일카이 긴도안 등을 데려오면서 2억 1,360만 유로, 원화로 약 2,839억 원을 쓰면서 수익과 지출의 불일치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져 조사하는 과정에서 맨시티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온 것도 중징계 사유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비협조적 태도에 대한 징계는 협회의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린 아주 강력한 페널티로 보이는군요. 아무튼 이 발표를 근거로 향후 UEFA 주간 대회 2시즌 출장 정지와 3천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385억 원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챔피언스리그 2시즌 출장 정지라니 이게 맨시티에게 얼마나 큰 타격입니까? 하지만 맨시티의 재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영국 BBC에 따르면 UEFA의 FFP 규정과 프리미어리그의 규정이 똑같지는 않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맨시티의 프리미어리그 승점 삭감 조치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영국 언론사인 인디펜던트는 더 나아가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은 이미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최대 페널티로 4부 리그 강등을 시킬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에이 설마 4부 리그까지 가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지 인디펜던트에서는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아무도 맨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퇴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최근 풋볼리그는 이러한 상황이 있는 모든 구단들은 리그2, 즉 4부 리그에서 새로 시작해야 하도록 규칙을 변경했다라고 말이죠. 바뀐 규정에 적용되면 4부 리그로 내려가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UEFA의 결정보다 더 심각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UEFA 챔피언스 리그 2시즌을 못 뛰는 것도 어마어마한 손실인데 만약 4부 리그로 가면 맨시티는 도대체 언제 챔스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내년 시즌인 20-21 시즌의 4부 리그 우승, 그 다음에 21-22 시즌 3부 리그 우승, 그리고 다시 다음에 22-23 시즌의 2부 리그 우승으로 드디어 프리미어리그 복귀, 그리고 23-24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4위권에 안착, 그럼 24-25 시즌에 드디어 챔스 복귀입니다. 무려 5년이 걸립니다. 이것도 막힘없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사천리로 진행됐을 때의 얘기죠. 올해가 2020년인데 맨시티의 챔스 경기를 24년이 되어 볼 수 있다는 얘기니 그 데미지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물론 맨시티가 이번 결정에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결과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의 경우 내려지는 징계의 수위는 경고, 벌금, 영입 금지, 승점 삭감, 신인 선수 등록 금지, 등록 인원수 제한, 대회 출전 금지 순서로 내려지는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죠. 따라서 맨시티는 이 결정을 항소해서 최종 결정은 스포츠 중재재판소인 CAS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뉘앙스는 이번 UEFA의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식입니다. 사실 스포츠 역사에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확연히 적은 편이어서 맨시티 항소가 위태로워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첼시의 항소도 받아들여진 것을 감안하면 아예 가능성이 없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 향후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일로 맨시티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일단 벌금이 어마어마합니다. 게다가 챔스에 진출해서 얻게 되는 경기 수익금, 중계권, 광고료 등의 엄청난 손실도 발생하죠. 그러나 이 벌금보다 무서운 것이 바로 선수단과 감독의 이탈 우려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구단에 잔류하거나 구 구단으로 이적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급과 챔스 진출 여부죠. 그런데 기본 2시즌, 최대 4시즌을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게 되는 팀에 있고 싶어할 톱클래스 선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거기에 과르디올라 감독은 2년 전 재계약에 사인하면서 계약 조기 해지 조항을 새 옵션으로 포함시켰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하고 다른 팀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펩 과르디올라가 과연 맨시티에 남을까요? 그리고 케빈 데브라이너나 스털링 같은 선수들이 계속 맨시티에 남을까요? 정말 최대 위기에 빠진 맨시티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프리미어리그 판도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당초 4위권 안에 들어야만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맨시티가 빠져버리게 되자 5위를 해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물론 맨시티의 항소가 기각됐을 때의 얘기죠. 아무튼 이 상황은 첼시, 토트넘, 셰필드, 울버햄튼, 맨유 등 비슷한 승점으로 경쟁하고 있는 팀들에게는 정말 단비 같은 소식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놓고 본다면 이게 과연 좋은 상황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맨시티 중징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 보다 편하게 이해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세요. 역시 아이게스.